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 인상률이 46년 만에 동결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의 주차요금 인상 결정에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5 코리안 헤리티지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매출 구단이 25,000불의 입장권 선구매 조건을 내세우면서 퀸즈 한인회가 협상을 포기했습니다. 뉴욕시가 공립도서관의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앞으로는 토요일에도 도서관이 운영됩니다. 올해 매시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시에는 100만 가구에 달하는 렌트 안정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주자들은 무려 2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 뉴욕시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 인상률이 46년 만에 동결됐습니다.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는 29일 열린 최종 표결에서 오늘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리스를 갱신할 경우 렌트 인상률을 1년 연장은 동결, 2년 연장은 2%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말 1년 임대는 0에서 2%, 2년 임대는 0.5에서 3.5% 인상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주요 공약으로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 동결을 내세우면서 지난해부터 동결 요구가 거세게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 드블라지오 시장이 9명으로 구성된 렌트 가이드라인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이 지명했던 나머지 3명을 모두 교체하면서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결국 29일 열린 최종 표결에서는 1년 연장 시 렌트 인상률이 동결됐고 렌트 안정 아파트의 해제 기준 금액도 기존 $2,500에서 $2,700로 소폭 인상됐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드블라지오 시장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뉴욕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이 미터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한다고 결정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차비는 얼마나 오르고 또 왜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는지 금홍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 상권이 밀집해 있는 브로드 애비뉴입니다. 팰파크타운의회는 올 여름까지 현재의 구형 미터기를 디지털 방식의 신형 미터기로 모두 교체하고 요금을 대폭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차요금은 현행 2시간 주차 시 15분에 25센트로 올려 현재보다 2배 인상되고 3시간 주차 시에는 $4 50센트, 4시간 주차는 $8의 주차요금을 내야 합니다. 또 미터기 요금 적용 시간은 현재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던 것을 오전 9시로 1시간 앞당길 계획입니다. 타운이 미터 주차 요금을 올린다고 결정하자 지역 주민들의 볼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타운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 주차장 확보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주차 요금 인상으로 주차 회전율을 높인다는 결정은 세수만 더 확충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입니다. 주차 요금 인상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될 것을 우려한 팰파크 한인 상인들도 주차요금 인상 결정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팰파크 한인회와 팰파크 한인 상공회에서는 오늘 파인프라자 프레스센터에서 지역 상인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인회는 타운 내 주차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장과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며 타운 측과 조만간 일정을 잡아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로텐도 시장님께서 오늘 저희 팰파크 한인회 또 상공회에서 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이번에 결정된 사항을 추후 다시 검토해서 새로운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미팅을 거쳐서 지혜롭게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상공회에서도 주차 문제와 관련해 지역 상인들에게 받은 설문지를 타운 측에 곧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운에 바로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타운 측은 고질적인 주차 부족 현상은 요금 인상만이 유일한 해법이고
해결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역 주민들과 원만한 해결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2015 코리안 헤리티지 행사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한국 문화알리기의 일환으로 매년 매치 구단과 행사를 이어왔는데요. 매치 구단이 2만 5천 불의 입장권을 선구매하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결국 행사가 무산됐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오는 8월 15일 플러싱 시티필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5회 코리안 헤리티지 행사가 전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매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인회에 2만 5천 달러 상당의 입장권을 선구매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회는 지난해 같은 조건의 계약을 맺고 행사를 치렀지만 약 7천 달러를 손해본 바 있습니다. 한인회는 올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강정호 선수가 소속된 피츠버그 파이러츠와 뉴욕 매치의 3연전 중 둘째 날인 8월 15일을 행사 날짜로 정하고 매치 측에 디파지까지 지불했지만 가격 문제로 결국 협상을 포기했습니다. 류재봉 회장은 매치 측에 가격을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단칼에 거절당했다며 지역 시민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프로구단이 비영리 단체를 판매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조만간 지역 정치인들과 만나 이번 사태를 논의하고 행사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고 이제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 상원이 29일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범위를 기존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25일에는 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제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0년 뉴저지의 약 50만 명의 저소득층은 이 프로그램의 혜택으로 평균 약 400달러를 공제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제 범위를 30%로 상향 조정하면 평균 공제액이 최대 600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및 조정 총소득이 연방 국세청이 정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정부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340억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저지는 과거 수혜 주민들에게 연방정부 공제액의 25%를 추가 공제해줬지만 지난 2010년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주정부의 추가 공제 범위를 25%에서 20%로 낮춘 바 있습니다. 대부분의 뉴욕시 공립도서관은 토요일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역시 예산 문제 때문인데요. 뉴욕시가 공립도서관의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앞으로는 토요일에도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멜리사 마크 비베르토 시의장은 29일 플러싱 퀸즈 공립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공립도서관과 퀸즈 공립도서관, 브루클린 공립도서관에 총 4,3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장은 이들 공립도서관의 운영 시간을 늘리고 문학과 취업, 테크놀로지 프로그램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초기 이민자에게 가르치는 기초 영어회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 분야의 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공립도서관들은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토요일에는 제한적 운영을 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크 비베르토 시의장은 독서를 통해 무한한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도서관은 주민들에게 성소나 다름없고 투자해야 할 기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립도서관의 주 6일 운영으로 45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공계, 이른바 스템 분야 전공자는 높은 연봉을 받기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스템 분야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건 바로 아시아 국가 출신 학생들이라는데요. 미 전국 대학에서 스템 분야를 전공하는 유학생 가운데 85%는 아시아 국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이민당국이 최근 공개한 외국인 유학생 수학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준 미 전국 대학에서 수학 중인 스템 분야 유학생의 85%는 아시아 국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유학생 98만여 명 중 34%에 달하는 34만 4천여 명이 스템 분야 전공자로 집계됐습니다. 스템 분야를 전공하는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아시아 출신이 8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아프리카가 5%, 캐나다 등 북미 지역이 4%, 유럽 4% 등이었습니다. 또 스템 분야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 전공 과목은 공학으로 14만 8,164명이었고 컴퓨터 관련 전공자가 7만 5,30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생물학 및 생명공학 분야 전공자는 3만 5,5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스템 분야 전공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퍼듀 대학으로 6,314명의 유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스템 분야를 전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덥고 긴 여름방학, 아이들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날씨가 더워지면서 지난 27일 뉴욕시 55개의 공공수영장이 일제히 개장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뉴욕시 55개의 공공수영장이 지난 27일 일제히 개장했습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는 청소 관계로 일시 중단됩니다. 5개 보로별로 인기 있는 수영장을 보면 우선 맨하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존 제이 파크 앤 풀은 다이빙을 허용하는 몇 안 되는 공공수영장으로 스낵바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 브루클린의 메카렌 파크 풀은 지난 2012년 대대적인 개보수 후에 재오픈했습니다. 각종 공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퀸즈에서는 19가와 23 드라이브 인근 아스토리아 파크 풀이 330피트의 풀장으로 뉴욕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브롱스의 더 플로링 풀 레이디는 허드슨 강을 떠다니는 대형 바지선 위에 만든 수영장으로 맨하튼과 뉴저지의 전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스태튼 아일랜드의 조셉 H. 라이언스 풀은 스태튼 아일랜드 최대 규모의 수영장으로 14개 레인의 성인 풀과 다양한 아이들 풀장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이 이번 주말로 다가왔습니다. 역시 불꽃놀이 축제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 메이시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는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불꽃놀이 축제가 마련됐습니다. 퀸즈 아스토리아 지역개발연합은 오늘 오후 7시 30분부터 아스토리아 팍에서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불꽃놀이가 끝난 후 공원 내에서는 다양한 축하 밴드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7월 3일 오후에도 곳곳에서 불꽃놀이 행사가 펼쳐집니다.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브롱스 이스트리버 주변 코앞시티 그린웨이 섹션 1 지역에서 2시간 동안 불꽃놀이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뉴욕시 공원국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부터 코니아일랜드 웨스트 10가에 위치한 보드워크 주변에서도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를 실시합니다. 독립기념일 7월 4일 당일 오후 9시 30분부터는 맨하탄 이스트리버에서 메이시스 백화점이 펼치는 불꽃놀이가 시작됩니다. 이번 메이시스 불꽃놀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맨하탄 34가에서 맨하탄 브릿지와 브루클린 브릿지, 베러리 팍 등지에서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휴를 맞아 대중교통의 운행 스케줄이 조금씩 변경됩니다. 올해 독립기념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관공서들은 3일 금요일부터 휴무에 들어갑니다. 뉴욕시 대중교통은 금요일인 3일 토요일 스케줄로 운행합니다. 독립기념일에는 토요일 스케줄 그대로 운행되지만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맨하튼 미드타운과 퀸즈 아스토리아, 브루클린 브리지 파크 주변 노선은 큰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2일 이른 퇴근 시간대를 대비해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48분 사이 맨하튼발 열차 10대를 추가로 운행합니다. 바빌론 노선은 4대, 폴트 제펄슨 노선은 3대, 폴트 워싱턴 노선은 1대가 늘어납니다. 메트로놀스도 2일 오후 1시 38분부터 4시 11분 사이 업스테이트행 열차를 증편 운행합니다. 3일에는 토요일 스케줄로 운행하고 4일에는 일부 노선 열차를 증편합니다. 또 뉴저지 트랜짓도 2일 열차가 증편되고 3일은 토요일 스케줄로 운행됩니다. 하지만 3일에는 일부 버스 노선 운행이 중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뉴저지 트랜짓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교대 주차 규정은 3, 4일 해제되고 우체국이나 차량국, 한인은행은 3일 정상적으로 영업합니다.
단 뉴욕 총영사관은 3일 휴무합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최초로 LA시 의회에 입성한 데이빗 류 4지구 시의원 당선자가 오는 7월 1일부터 의정 활동을 시작합니다. 어제는 취임 행사가 열렸는데요. 류 당선자는 앞으로 민의의 정치와 클린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제 오후 LA시청 앞 광장에 흥겨운 사물놀이 페이가락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LA시의회에 입성한 데이빗 류 4지구 시의원의 취임 행사를 위한 것입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허브 웨슨 LA시의회 의장, 존 치엔 가주회계국장을 비롯해 김현명 LA 총영사와 한인 커뮤니티 단체들도 류 당선자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As people said time and time again, that David guy came to my house. He's not only ready to win, he is ready to govern. And he is ready to govern because Los Angeles and this country needs him in these trying times. They need David Ryu because he is a Los Angeles original, the son of immigrants who learned about struggle and hard work. His work, your work, is not his on its own. It's a work that will be joined together. In hand, thought by thought, the persistence that is required to overcome the friction that transpires at times in the city will be overcome by new leadership. 류 당선자가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모습을 드러냈고 자신의 정치적 스승인 이반 버크 전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순간 행사에 참석한 300여 명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편 주류 사회에선 데이빗 류 당선자가 예선과 결선 과정에서 제시한 기금 투명화와 로비 배척 등에 대한 선거 공약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류 당선자는 4지구 지역 커뮤니티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주민들의 편에 서는 민의의 정치,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 want to take this time to especially recognize and thank you, the residents, the voters, and the many neighborhoods who elected me. I promise to have a transparent and fair approach to development and seek the community input early, not after the fact. I promise to have accountability and community input on how discretionary funds will be spent. 특히 이민 1세대인 할머니를 떠올리며 이민 가정 출신인 만큼 LA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이민 사회를 아우르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he was superhuman in my eyes. Her story was my story. And it's your story. It's the Latino story. It's the Jewish American story. It's the Irish American story. It's the American story. And I know what it means to be standing here today. And I will remember every day why I am here. 한인 최초 LA 시의원으로 165년 LA 시의회 역사를 다시 쓴 데이빗 류 당선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5년 6개월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한인회를 비롯한 각 단체들이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연대회를 비롯해서 3일 동안 장터도 서는데 한인축제와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한인회와 축제재단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LA에서도 대대적인 광복절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인회를 비롯한 각 단체들은 7월 6일을 시작으로 광복절인 8월 15일까지 모두 1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행사의 기본 취지는 대한민국 광복 70주년 범동포 경축 행사 기념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캐치프레이즈는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영어로는 Together as One이에요. 7월 6일 글짓기 대회를 비롯해 그림 공모전, 합창 경연 등 각종 예술 대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8월에는 테니스와 족구 등 각종 스포츠 대회를 시작으로
8월 15일에 열리는 광복절 기념식까지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을 초청해 한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포럼도 열립니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한인 축제가 열리는 장소인 아이롤로길에서 장터가 서게 됩니다. 하지만 축제재단 측은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행사를 여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회 측은 축제재단과 광복절 행사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정이 우리 한인에서 하는 일, 더군다나 광복 70주년에 이거 하는 일에 연결시킨다는 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주 한인들이 주인공이어야 할 두 개 행사를 앞두고 한인회와 축제재단의 갈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시원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일본에서는 연애 한번 못 해보고 40대가 되는 남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출산율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누드화 그리기 행사장. 스케치북마다 여성의 신체가 섬세하게 표현됩니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건 중년의 남성들. 연애 경험이 없어 여성의 몸을 처음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드화 행사는 이런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やっぱ多分現代社会の特徴っていうのがそういった性的なことをやっぱ学ぶ場っては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多分恋愛にしてもそういうセックスにしても結婚にしても。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사카이 씨는 40이 넘도록 여성과 입맞춤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ということが若い人に多いものですからなしに済ませるというような傾向っていうのが以前より強くなったんだということは事実だと思いますね。 실제로 일본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30대 미혼 남성 가운데 25%는 성경험이 전무한 수총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20년 동안의 긴 경제 침체가 가져온 부작용이라고 분석합니다. 一つは出会いがないという話で、2つ目はやっぱり経済力の問題。日本のこの20年間の中でやっぱり男性はかなり厳しい状況の中で 경제적 어려움 속에 연애하는 데 돈을 쓰느니 자신의 취미 활동에 투자하는 이른바 초식남 현상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본 사회에 범람하는 유흥업소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성인 오락물이 실제 연애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今日本社会っていろんな娯楽があって、例えばその恋愛とかセックス以外にもアニメがあったり 이런 현상이 방치되면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일본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는 상황. 지구촌이 일본 남자들의 연애 문제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항공청은 2014년 한 해 동안 JFK공항에서 이착륙 중이던 항공기 210대가 조류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과디아 공항에서는 지난해 175건의 조류 충돌 사고가 접수돼 데이터 수집이 시작된 1990년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뉴욕 공항에서도 총 177건의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맨하탄 센트럴파크 인근 일부 도로에서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빌 드블라조 시장의 뉴욕시 공원 인근 차량 통제 계획에 따라 센트럴파크 서쪽 방면 72가에서 시작되는 공원 내부로 향하는 진입로의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또 59가 6번가에서 센트럴파크를 가로질러 72가 5번가로 이어지는 도로 역시 주중 오전 7시에서 9시까지를 제외하고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퀸즈 매스패스의 한인 드라이클리닝 서플라이 업체 엠모사가 디자인 도용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엠모사는 지난해부터 시모사가 제작한 옷걸이 커버와 스웨터 커버 등 각종 드라이클리닝 용품에 들어가는 디자인을 베껴 제작 의뢰하고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M사는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며 물건을 판 공장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오늘 지역 비즈니스와 비영리 기관과 함께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야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은 스카이뷰 센터와 F&T 그룹, 어린이 파티 업체 샌드 인 더 클라운스, 또 중국 계획위원회와 협력하고 오늘 플러싱 바운 놀이터에서 무료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무료 페이스 페인팅과 솜사탕, 팝콘과 게임 등이 모두 무료로 제공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한두 차례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27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오후부터 가끔 천둥 번개나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고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